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27화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22화 아우성편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날 유난히 댓글이 좀 적었던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이전 에피소드를 왜 끌고 오시나 궁금하시겠죠. 그때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하지도 못했고 가볍게 이야기하기도 넘어가기엔 너무 중요한 토픽이 많았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그렇죠. 많았죠. 저희가 성을 주제로 한 달에 한 번씩 YQ채님과 토론회장을 열어볼까 합니다. 아니 호응이 좋으면 한 3년 하고요. 성을요? 네.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좋지 않으면 오늘만 하고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피드백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번에는 꼭 후기 적극적으로 남겨주시기를 고개 숙여 부탁드리고요. 네, 또 부끄러워서 안 남기시지 마시고요. 22화가 아우성 프리퀄이었다고 치면은 오늘은 본방송 1편 성교육에 대해 준비해봤어요. 기독교 방송에서 무슨 성교육이야 라고 시니컬하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어디 학원 가서 피임 방법을 배웁니까? 그쵸? 진짜 이게 공감하는 네. 게 저는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지금 특히나 고3이에요. 네네네. 근데 걔네들한테 성교육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든 게 얘네가 이제 학교를 졸업해서 어디 가서 이 성에 대해서 배우겠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미국님이 다음 주에 할 얘기를 네. 지금 뭔가 맛보기를 해주신 기분? 다음 주요? 네. 스포. 스포네요. 모르고 지금 스포한 기분. 그렇구나. 나 혼자 계획한 건데. 자, 여튼 그리고 아니면 담임 목사님 붙잡고 여성과 남성 몸의 신비에 대해 말해달라고 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실 것 같은데요, 담임 목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몸에 대해 잘 알고 귀하게 쓰자는 방향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마음은 열고 열어주세요. 끼. 마음의 문 열리는 소리. 그리고 교회에서 성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거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토론을 위해서 YQ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무남이식가에서 성교사로 돌아온 YQ채입니다. 성교사 제가 그 원래 선교사님 말할 때 네. 자꾸 발음이 성교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했었는데 성교사로 오셨군요. 성교사입니다. 오늘 주제에 맞춰서 제 자랑 하나 하자면 와이프와 계획된 임신을 위해서 여성 주기에 핑크 다이어리를 폰에다 깔아놓고 섹스하고 싶을 때 임신각 안 나오게 하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저는 뒷광고 아니고요. 아니 이거 저도 노빠꾸 아니에요, 완전? 진짜 노빠꾸인데?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저도 이 앱이 있어요. 아, 네. 오. 그런 이유는 아니고 네. 예민해지는 시간을 네.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참고하려고 저희 있거든요. 남편도. 아, 그래요? 네, 무슨 핑크 리본 이런 거. 핑크 리본은 유방암이지. 하여간 뭐 핑크 무슨 뭐 해가지고 체크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구나. 많이 깔고 계시네. YQ제님 고정 게스트가 된 소감을 들어보고 싶어요. 혹시 뭐 마음의 짐이 늘어나고 그러신 건 아니시죠? 마음의 짐이 한 3톤 정도 늘어나가지고요. 이게 제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쪽 크고요. 이전에 스마일님과 수박님이 간헐적 고정 게스트로 계셨었는데 제가 첫 번째 고정적 고정 게스트가 되어서 아주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고정적으로 기상청을 엉망진창으로 무너진 바벨탑처럼 만들어 나오겠습니다. 저희가 뭐 약간 바벨탑 같이 교만했나 봐요. 봐봐요. 이렇게 미국님이 고급지게 포장하니까 엉망진창으로 YQ채님 만드셔도 미국님이 잘 다시 붙이는 걸로 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 각자 받은 성교육관에서 살짝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때 낙태시술 영상 보여줬다 한 말 듣고 이제 저보다 9살 많은 지인이 근 10년 지났는데 그런 거 보여주냐고. 야, 비디오 테이프 그거 늘어나지도 않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 미곰님 YQ채님 초중고 교육 받을 때 1년에 몇 회 성교육했는지 아니면 어떤 영상이나 교재로 받았는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체육 시간, 체육 시간에 뭐 사춘기, 임신, 뭐 수정 얘기 나올 때 네. 선생님이 영상 보여줬었고요. 그다음 음. 고등학교 때는 어떤 단체에서 순결 사탕 이렇게 주면서 순결 순결 지켜야 하는 이유하고 순결 사탕이 뭐예요? 순결 사탕이 그걸 이제 순결을 지킨다라는 이제 맹세 같은 거로 이제 그거 사탕을 나눠줬는데 남자들은 안 줬나요? 전 아예 순결 사탕인 거 처음 기억- 봤어요. 네. 그럼 처음 그거에 들었어요. 대한 속설도 몰라요? 몰라요. 그 순결 사탕이 어느 큰 종교 단체에서 만드는 건데 네. 거기에 그 교주의 정액이 아, 들어가 있다 그런 설마. 얘기가 있었거든요. 에이. 근데 그게 그 왜냐면 속설이 거짓말이라고 이제 떴대요. 정액을 다 넣으려면 그 교주 죽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소도 아니고. 자, 끄지 마세요. 예. 그리고 뭐 바나나 활용해서 이제 피잉기고 끼는 법 이런 거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오. 하라고 한 건 아니었고.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보다는 야동과 친구들의 썰을 통해서 성교육을 독학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뭐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예. 학교에서 가정 시간에 성교육에 대해 가르쳐 준 것만으로는 청소년기에 제 넘치는 성욕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남녀의 생식기 구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보니까 그냥 노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비디오는 단순히 기승전 결 없이 그냥 빡빡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10대 남자들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우리 미국님은 어떤 거 받으셨어요? 저는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한 1년에 한 번 정도 주기였던 것 같고 주로 내용은 배란 수정 착상이었죠. 네. 그리고 구성의 아줌마 비디오를 빌려줬던 게 네. 빌려준 게 아니죠. 보여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우성? 네, 아, 네네.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오, 네네네. 지금 생각해보면 어른들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교사들이 보고 공부해서 정리한 다음에 재구성해서 학생들에게 맞춰서 알려줬어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뭔가 획기적인 성교육이다라고 하니까 그냥 애들한테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거 보면서 교사만 속으로 끄덕끄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100번 공감하네요. 100번 공감해요, 진짜. 전 구성이 아줌마 아침마당 이런 데 나온 거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렇죠. 그런 데도 많이 나오셨죠. 그렇죠. 근데 그 성교육 이제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이제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인가 이렇게 여자애들만 하루는 남자애들 이제 나가서 이제 축구하라 그러고 여학생만 모아서 선생님이 월경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근데 이게 배가 아프고 갑자기 출혈이 생기면은 양호 선생님 찾아가라.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첫 월경을 했거든요. 이거 월경아웃인가요? 워밍아웃. 네, 워밍아웃.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조퇴하고 집을 갔는데 엄마가 이제 동네 아줌마하고 막 다가 시간 갖고 계시다가 제가 엄마가 왜 왔어? 이래가지고 나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부랴부랴 이제 시장 가더니 노란색 꽃 화분을 사다 주시는 거예요. 여자 된 거 축하한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신성하고 귀한 거라고 이제 학교에서 솔직히 알려주진 않았어요. 그냥 좀 광고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죠. 숨겨야 한다고 이제 인식을 심어줘가지고 뭐 조그만 파우치 이제 그거 들고 다니면서 이제 숨겨서 다녀라 뭐 이런 네. 거 말하고 뭐 위생에 더 신경 써라 냄새에 신경 써라 뭐 이런 얘기들 해준 거 보니까 그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이제 지금도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쵸. 근데 지금 이제 2020년이잖아요. 네. 어떤 성교육이 이뤄질까요? 올해 9월에 응?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어린이 성평등 교육 문화 사업인 나다움 어린이 책에 선정된 134종의 책 중에 한 권인 71년 덴마크에서 출간된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를 포함한 7권이 있어요. 근데 이 책들이 보수 야당이랑 저희 보수 개신교 세력의 반대로 인해서 다 회수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이제 50 시절도 아니고 이 네.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 7종의 책들이 선정적이고 조기 성애아를 야기할 수 있다고 그 때문이라는 건데 네. 웃긴 거는 그 아기 그 책은 네. 덴마크에서 그 문화부 아동도서상도 받고 네. 또 해외에서는 이미 저 유아 성교육 자료로도 아주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리고요. 이거 이 뭐 단순히 한 사례지만 이 사례만 보더라도 네. 2020년에 한국의 성교육은 71년도에 덴마크 성교육보다 못나다는 거를 뭐
대대적으로 홍보한 일이 아닌가. 그쵸. 네. 공감해요. 그리고 또 이런 퇴행적인 흐름의 선봉은 역시 또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맡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정치적인 얘기긴 한데 이 단체들 중 하나는 지난 총선 때 그 유명한 정광훈 목사 이끄는 기독자유 통일당까지 지지했고요. 아, 네. 네. 그래서 1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고생해서 네. 청소년들의 성교육을 위해 선정된 도서 중에 일부가 이런 네. 보수 정당과 단체들의 항의 때문에 하루 만에 사라졌어요. 근데 만약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뭐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잘못된 성지식과 습관으로 뭐 여러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거를 반대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들의 항의에 정치적 부담을 느껴가지고 올바른 대책을 세우거나 뭐 합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그 책을 빼버리는 것으로 쇼붙인 정부 역시 책임을 피하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완전 네. 공감 가요, 진짜. 그러니까 왜 꼭 보수 기독교 단체들, 네. 보수 뭐 야당 네. 어딘지 뭐 특별한 정당 이름을 말하진 않겠습니다. 왜 이분들은 네. 꼭 이런 성이나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려고 길길이 나를 띄는 것 같아요. 부끄럽다고 생각하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터부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학교에 지금 있으니까 네. 사실 이게 일반 학생들도 대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특수학교에 있지만 일반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에 있을 때도 1년에 한 번씩 꼭 장애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하게 의무적으로 교육이 되게 있어요. 1년에 한 번이요? 한 번 이상. 한 번 이상. 네. 그래서 이게 한 번이라는 게 그냥 한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회차를 이용해 가지고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교사가 학생들한테 뭔가를 하면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어떤 뉴스를 봤는데 어떤 교사가 학생들한테 뭐 콘돔 쓰는 방법을 했다가 네.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저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일부러 안 하는 것 같고 이 맡기죠 다른 데다가. 네. 근데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학교나 이런 공교육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네. 주로 위탁을 해서 네. 외부 이 성교육 단체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저는. 순결사탕 주고 순결사탕으로 퉁치는 거네. 핑크색인데 그거. 네. 뭐 교회에서 순결 서약서 썼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순결사탕 얘기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신기하네요. 이렇게 지금 봤듯이 저희가 성교육이라는 게 과거에도 잘 안 이루어지고 그쵸? 올해도 요즘에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근데 네. 그래서 우리가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이 필요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든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근데 성은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그냥 숨기고 금욕적인 것만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성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중에 하나인데 전혀 가르치지 않으니까 살다가 성과 관련된 일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을 하잖아요. 네.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운전하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시험을 통해서 운전하는 방법을 익히고 그리고 그때 필기 시험이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차들이 문제 없이 다니고 혹시나 사고 나도 그냥 보험 처리하고 뭐 해서 수습할 수가 있는데 네. 성처럼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네. 뭐 롯데월드 범퍼카처럼 가서 부딪혀서 까르르 까르르 하고 내가 잘못했는데 너가 잘못했다 이렇게 우길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저는 지금 현재 성이 그런 거라고 봐요. 네. 내가 조심조심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에 대한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자유를 행하는 게 아니라 약간 방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정한 자유는 일정한 틀이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데 아직 어린 미성년자들에게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방종하다가 애들이 성적인 이슈를 만들면 혼내거나 욕하기 바쁜 게 지금 현재 현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미고님 말씀하신 그 미성년자 이 아이들 사실 경험하는 나이대가 점점 줄어든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처럼 그 범퍼카 같은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어린 나이에 갑자기 무서워졌고요. 성교육 너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겪고 들은 몇 에피소드만 우선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다, 엄청 길어요. 이거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1번 월경이 하루 만에 끝난다. 이건 제 배우자한테 들은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다음 2번 월경 분비물은 파란색이다. 이거는 이제 그 용품에 이제 광고들 보면은 파란색 액체로 이제 시연을 해주거든요. 아, 그것 그렇죠. 때문에 이제 남성들이 이제 파란색이다라고 이제 진짜로 생각하는 않은데? 사람들이 있었대요. 저 지금 말 더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즘 이제 광고도 이제 빨갛게 한다고 하는데, 자 그리고 3번 월경은 쉬아처럼 참을 수 있다. 그래서 수영장, 목욕탕 원하면 갈 수 있다. 아, 웃음이 절로 나죠? 허허. 그리고 4번 남성 얘기예요. 남성은 365일 번식에 대한 생각만 하며 24시간 언제든 몇 번이고 번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짐승이네 짐승. 5번 건강한 남성의 척도는 아침 텐트다. 아침 텐트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전 별로 안 건강해요. 그런 의미에서. 네. 저는 네, 안 건강한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네, 한 새벽 5시쯤 깬 적이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때 아침 텐트. 근데 제가 듣기로는 캠핑 이게 그 저희 배우자 하는 말이 이 성적 욕구하고 상관없이 그 소변 때문에 차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던데. 아, 어때? 맞아요. 그런 예.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오래 아침. 참으면은. 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런 경우도 있다. 여튼 그렇고요. 네. 그다음 6번 성병은 성경험이 있는 사람만 걸린다. 혹시 알고 계세요? 뭐 네, 성경험이 없어도 걸려요. 어디서 걸려요? 공공시설, 사우나나 이런데 세척이 깨끗하게 안 된 수건이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걸릴 수 있고. 그렇구나. 그다음 억울하겠다. 7번 그쵸, 억울하죠? 7번 그 콘돔을 사용하면 100% 피임이 된다. 저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죠 이런 거. 콘돔. 네. 자신 있게 말하세요. 그걸 사용하면 100% 피임이 된다. 이런 것처럼 그래요? 그거를 네. 100%로 믿는 사람들이 있나요? 있죠. 그래서 야, 나 꼈는데 왜 임신해? 약간 제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제 의심을 받았다라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하하. 네, 등등 이런 사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되게 많아요, 더. 근데 이게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저는 이런 오답들이 생긴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난 수도승처럼 혼자 살 거야. 이런 분 상관없겠죠. 어차피 혼자 살 건데. 맞아요. 근데 지금 남녀가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환경에 속했잖아요, 우리는. 네. 그래서 각 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티스 비밀 상담소, 이제 미곰님 이제 한창 공부하던 교재. 그걸 보면 학교 내 성병이 한번 돌아요. 시즌 2였나요? 그랬던 것 그럴 같은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학생이 나 쟤랑 킵주했는데 성병 옮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맞아. 패닉에 빠진 학생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좀 씁쓸했어요. 이게 진짜 현실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YQ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예. 네, 잘 모르니까요. 네. 근데 그래서 더 잘 알려줘야겠죠. 알려줘야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성교육의 필요성은 아우성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예. 마르타님이 저 여성적인 측면을 얘기하시면 저는 남성적인 네. 성지식에 대한 오해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동성애 에이즈를 유발한다. 근데 이건 역시 많은 연구로 밝혀졌듯이 에이즈는 동성 간 성행위 혹은 뭐 학문 성교를 통해 걸리는 게 아니라 HIV 바이러스를 그가 침투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뭐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HIV 감염인이 아닌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HIV를 만들어내거나 타인을 감염시킬 수 없고요. 근데 이런 네. 거 관련해 가지고 네. 그 기독교 내에서 유명한 네. 그 동성애 강사들 있잖아요. 네. 네. 그때 자연 약사님이요? 네, 뭐 네. 약사도 있으시고 의사도 네. 있으시고 무슨 네. 그런 협회에 계신 분들의 맞아요. 네. 거를 제가 올해 2번 들었는데 아이고 고생하셨네. 다 이거 동성애 때문에 이 에이즈 유발이라고 얘기였어요? 하던데요.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래서 막 에이즈 걸린 거 막 사진 이게 해가지고 첨부하고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이-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거기는 음. 가짜 정보, 가짜 뉴스도 진짜인 것처럼 하니까 네. 사람들이 맞아요. 또 의사고 약사고 그치. 약간- 사진 첨부도 되고. 의학적으로 음.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실 치과 의사가 동성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전문가래요. 근데 죄송합니다. 어허. 네, 저희 교회 분들 듣고 계실 텐데. 근데 그런 것들을 약간 가짜랑 진짜를 섞어서 하니까 네. 더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그럴 듯하니까 그렇게 맞아요. 믿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정보가 너무 네. 많아가지고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 같아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 아우성 듣고 올바른 성지식 쌓으시고요. 네, 우리도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전문적인 거 보세요. 그 교회에서 강사, 목사님들이 얘기한 걸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섹스를 하다가 남자가 싸려고 할 때 호다닥 성기를 빼가지고 지루해 사정을 하면 애가 안 생긴다. 나는 그 젊은 친구 남자들이 오해를 있죠. 많이 하는데 맞아요. 예. 이미 노콘돔으로 질에 들어가는 순간 임신 네.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사정이 바로 딱 그 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사실 찔끔찔끔 나오잖아요. 네. 쿠퍼 얘기라고 해주세요. 저 지금 나 너무 창피해 뭔가. 그리고 받아들이세요. 자연스럽게. 세 번째는 야동 많이 보면 섹스를 잘하게 된다. 이건 마치 먹방이나 쿡방을 많이 보면 요리를 잘하게 된다랑 비슷한 논리인 것 같은데 아니고요. 실제로 많이 하고 여러 체위를 연습해봐야 잘할 수 있습니다. 교재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클래식한 게 카마스트라를 추천해드리고요. 이게 뭐예요? 카마수트라가? 카마수트라 모르세요? 몰라요. 저희가 따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구글에 네.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끝나고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정관 수술을 하면 정력이 감소한다. 저도 이건 구글링하면서 알게 됐는데 전혀 관계없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발기는 장시간 지속될수록 좋다. 비아그라 먹고 발기 상태를 자주 몇 시간 동안 지속하게 되면 고자가 될 수도 오,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이건 처음 알았네.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네. 계속 서 있는 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천여막은 순결의 상징이다. 저 이거 알아봤는데 이건 아니죠. 네. 사람마다 천여막의 구조는 매우 다양하고 그쵸. 태어날 때부터 천여막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성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운동이나 자위 때문에 변형되거나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운동하다 많이 파열되는 경우 있어요. 자전거 타다가 맞아요. 특히. 네. 음. 그리고 심지어 섹스를 자주 해도 천여막이 유지될 수가 있어요. 또한 천여막이 찢어진다고 해서 피주머니가 터진 것처럼 피가 철철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 막간에 제 주위의 에피소드를 얘기해 드리자면 네. 지인 중에 20대 초반에 노콘으로 지루의 사정을 즐기다가 결국 임신해서 임신 중지한 케이스도 몇 명 있습니다. 이렇듯 효과적인 성교육과 올바른 성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후회 안 할 선택, 계획적인 임신, 즐거운 성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듣고 아닌데 나는 계속 잘 됐는데라고 하지만 그건 네. 운이 좋아서 그 지금까지 진짜 운이 운이 좋았던 거죠. 안 된 맞아요. 거고 사실 100%는 100% 피임 방법 저 아는데 어떤 알려드릴까요? 거요? 네, 안 하는 거. 아, 네. 현명하시네요. 맞아, 100% 피임 방법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100%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 교회 내에서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조력자인 목사님께 여쭈니까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교회는 너무 온실이고 인생은 실전이기 때문이다. 묵직하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어허. 근데 이거 보니까 그 인생 실전이야 존만아 이거 아시죠? 인시조. 맞아요. 네. 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덧붙여서 설명드리면은 1번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스스로 사유할 능력이 되면 교회와 그들이 살아야 하는 세상과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교회에서 배우는 지식이 삶에서 하등 쓸모없다 느끼게 되면 교회는 물론 믿음 자체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좀 많이 와닿았고요. 맞아요. 그렇죠? 혹시 미곰님 네. 미곰님은 아니구나. 미곰님 어떻게 보면 처치 퀴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처치 퀴즈 탕자죠, 탕자. 처치 퀴즈 탕자죠 탕자. 전혀 아니죠. 저는. 저는 악이었죠. 악. 악인 거 치고 둔한 마음 주셔가지고 어떻게 잘 지냈네요. 다른 쪽으로만 악이 개발이 돼서 2번 성에 대한 교육이 학교나 가정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데 일반적인 인식에 거룩하다 느끼는 교회에서라면 어느 정도의 균형 잡힌 교육 및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그 살생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이건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3번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것은 한 사람 혹은 한 가정의 운명이나 미래를 얼마든지 안 좋게 변화시킬 수 있기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해 주셔서 전 날로 먹으려고요. 그렇죠. 그렇죠. 다 맞는 말씀을 맞는 해주셨고 말씀이죠. 맞아요. 네. 특히나 마지막에 음, 했던 게 이 잘못된 성 네. 지식을 갖고 있거나 네. 잘 모르면 진짜 한 가정이 무너지고 한 그쵸. 사람의 네. 미래가 무너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사실 뭐 좀 둔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그 정도는 갖고 네. 오바 아니야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요하죠. 그쵸. 그리고 저는 사념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1번에서 그 아이들이 교회 내에서 이제 자라는 아이들이 삶하고의 괴리감이 얼마나 큰지 이거를 믿음 자체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기상청을 하면서 이제 기독교인 분들하고 이제 교류할 일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초면인데도 막 혹시 성관계 경험 있으시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네, 네. 여자분들한테요. 네. 오케이. 그 사람들이 저를 뭘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상청에서 알게 된 네. 여자분들한테요? 네 여쭤봤거든요. 제 지인들한테요? 하하. 근데 이거는 당하신 것 네, 같은데. 다들 당황하시면서 아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연령대가 막 20대 이제 중후반이잖아요. 네. 네. 그 저는 속으로 "헉, 뭐야 이 나이인데도 없다고? 약간 이 생각을 했어요. 뭐 마르타님이라면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그렇게 온실 속에서 자라시다가 갑자기 운명적인 사랑에 이끌려가지고 하룻밤 격정적인 하룻밤을 보내게 됐다고 쳐요. 네. 네. 기도하면 애가 안 생길 줄 알았어. 근데 생겨버린 거야. 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안 생긴다니? 갑자기 기어 너무 빡 넣나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20대 초반에 이제 친구 2명 있었는데 동기라 그러죠. 이제 네. 동기가 2명이 이제 좀 순결을 항상 강조했었어요. 이제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때도 약간 이제 남자친구들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다닐 때라. 네. 네. 그래서 걔네가 이제 마르타야 순결해야지. 순결해야지. 아니 내가 뭐 어디 막 굴리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여튼 막 순결을 강조하더라고요. 뭐 물어보죠. 그 순결이 뭔데? 순결사탕 먹으면 돼?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 둘 다 진짜 혼전 임신해가지고 결혼식도 못 올리고 지금 애 낳고 살고 있더라고요. 네. 걔네가 저한테 그렇게 말할 그게 됐을까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은 왜 순결을 네. 강조했다고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제가 겪었던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님 지인들, 죄송해요. 그분들이 이제 경험이 없으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왠지 괜히 오버랩 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성 경험이 있어야지만 음, 나중에 더 사랑을 할 수 있다?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아닐 거라고 그건 생각해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면 진짜 20대 네. 중반 그리고 30대가 돼서 네. 처음 만난 사람하고 경험을 갖고 나서 그 사람하고 너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님 화난 거 아니죠? 아니에요. 얼굴이 울그락. 아닙니다. 저는 저 역시 교회 아니라고 성을 터부시하고 어릴 적부터 성관념을 보수적으로 조져놓으면 교회하는 성적인 DMZ가 될 거라고 목회자들이나 장로 권사님들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배우는 지식들이 세상을 못 따라가고 계속 구리고 뒤처지면 뭐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떠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쵸. 청년 때 많이 떠나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요. 뭐 교회 청소년들도 성에 대해서 알 거 다 알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또 그 섹스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네. 뭐 그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도 분명히 몇 명 있을 테고 근데 만약 내가 중등부나 고등부 선생인데 밤에 갑자기 내가 맡은 친구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저 임신했어요 아니면 제가 임신 네. 시켰어요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맞아. 네. 그러면 넌 죄를 저질렀으니 난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친구 그렇게 놔둘 거예요? 버릴 겁니까? 맞아. 이렇게 소있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교회에서 외양간을 미리 고쳐놔주면 더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뭐 물론 지금 교회들은 외양간 고칠 생각조차 못하고 있긴 하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독교 관련해 가지고 네. 이 성 관련한 네.
좀 더 적나라하게 하면 섹스에 관한 네. 책이 있어요. 네. 아 예. 그거를 한 절반 정도밖에 지금 못 읽긴 했는데 네. 지금 방금 YQ채님이 말씀하신 갑자기 내가 맡은 중등부 애가 전화가 와서 네. 임신했다 이런 얘기. 아찔하다 이거는. 네. 그리고- 근데 아무튼 그분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저랑 좀 이렇게 스타일이 다르시고 성향이 좀 다르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네. 그 목사님은 이렇게 왔을 때 자 올라와봐 기도하자 이렇게 하시긴 했는데 음. 어쨌든 다양한 사례가 그 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랑 성향은 다르지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오. 원래 목표는 오늘 오기 전에 다 읽는 거였는데 요즘 바빠가지고 못 맞아. 읽어서 네, 사자잖아요. 남은 절반 읽어서 네. 다음에 뭐 성특집 한 번 더 할 때 네, 네. 뽐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후기 달아주세요. 기대되네요. 저는 교회 내에서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그와 더불어 세상의 수많은 공동체들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교회 모임, 학교 모임, 대학원 모임, 기상청 모임, 그리고 포켓몬 모임 수많은 공동체에 속해 있잖아요. 암튼 그런 수많은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쵸. 네. 그리고 그 사람들에서 내 짝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수도원 생활하듯이 교회 안에서만 지내고 있으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만날 거면 굳이 성교육하지 않고 그냥 절대 안 된다. 금해야 된다로 해결할 수 있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성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겐 있고 누군가에게 없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교육하지 않아 모른다?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영과 육의 강건함을 강조하면서 성에 대해서는 전쟁 나가는 군인들한테 갑옷도 안 입히고 맨몸으로 짱돌만 쥐어주고 가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피철철 되는 거예요. 적절하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 금해야 된다는 식으로 눈 가리고 귀 가리고 하는 식은 한계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식의 교육은 앞에서만 하고 뒤에서는 딴짓하거든요. 맞아. 네. 네. 그게 훨씬 더 위험해요. 맞아요. 왜냐면 지금 교회 애들이 중등부 고등부 애들이 성 얘기 교회에서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것 같다라고 어른들은 착각을 해요. 겉모습만 그렇지. 네, 근데 만약에 걔네들이 갖고 있는 친구들끼리 보는 SNS 계정이나 네. 이런 걸 보면 어른들 뒤집어집니다. 맞습니다. 옷을 뭐 그렇게 입고 다니고 막 네. 얘 몸 안에 타투가 있었네 막 이러면서 아무튼 우리는 교회에서 육보다 영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무방비 상태에서 본인의 중요하고 소중한 성이 훼손됐을 때는 그 사람의 육뿐만 아니라 영까지 침체되고 파괴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는 더더욱 성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저 오. 감동받았어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는 그 조력자인 목사님 첨언을 조금밖에 못 받아가지고 네. 솔직히 약간 걱정했거든요. 네. 한 두세 번 이제 여러분한테 계속 나 걱정된다고 제가 이랬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잘 또 포장했나요, 제가? 미국님 또 하드 복음 캐리. 전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 전하시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빙의하셨네. 그러면 저희 현 교회들이 성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종교계에서 낙태하지 말라, 동성애는 죄다, 혼전수결 지켜야 한다고만 하면서 성지식은 교육을 안 한다? 아이러니한데요. 저 아이러니하죠. 그렇지. 저는 이 질문에 우리 같이 고상한 사람들이 굳이 나서야 하나? 이런 거 아닐까라고 삐딱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한테 여쭈니까 아마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 가르치느니 안 가르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현명하네요. 그거는. 그쵸?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걸 가르칠 게 많아서 이제 이거는 할 말씀이 되게 많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교회 되게 시간 많지 않나 솔직히 이렇게 생각한 게 사실이었는데 네. 뭐 팩트로 저를 아주 후드려 패주신 게 이제 교회 교육이라는 게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많아봐야 일주일에 한 타임 정도인데 그게 이제 빡세게 교육하고 제자 훈련해도 3시간 정도 남아서요. 근데 그거 포함해가지고 교회에선 습득해야 할 지식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이제 성에 관한 부분은 후순위로 밀린다고 이제 생각을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자연스레 밀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 교회에서 다룰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뭐 제자 훈련, 전도, 성경 역사 이런 것만 이제 가르쳐도 교회의 몫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잘 가르치고 있나요?
아니 글쎄요. 뭔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네. 그거를 성도들이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오, 효과적으로 제보 받습니다. 그렇다면 네. 왜 삶은 안 바뀌는지 저는 사실 교회 네. 내에서의 교육이 네.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느껴요 요즘에. 뭐 전에 교회에서도 그랬지만 네. 지금 교회에서도 교육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 교육적인 게? 네. 왜냐면 네. 주일의 설교는 교육이 아니에요. 뭔가 교육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사실 그런 교육이 안 되고 어쨌든 별도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안 배우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있죠. 뭐 있겠죠. 교회사나 뭐 성경 말씀이나 네.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형식만 갖추고 그리고 전에 교회에서도 느꼈던 거지만 성도들을 좀 멍청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뭐 크게 별말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의지가 없는 건가? 일부러 그런 네. 걸 수도 있죠. 그러면은 뭐 저는 어쨌든 교회 문화에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스킵하고 그러면 이제 YQ채님은 목장 주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쪽 교회는 어때요? 이런 교육들 뭐 전도 교육 아니면 뭐 제자 교육 이런 거 잘 이루어져요? 체계적으로? 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요. 네.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굉장히 졸렸어가지고 아, 한 반 정도는 자고 네. 반 정도 안 나왔는데 이게 또 약간 계속 꾸준히 나왔다 노력상으로 나중에 그 수료증을 주더라고요. 오, 네. 또 목사님이 그 여긴 체계가 있나 봐요. 저희도 있어요. 책에는 아. 다 음. 책에만 보면 탁탁탁 다 정리가 레벨별로 다 돼 있는데 네. 아까 미고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듣기는 다 열심히 듣는데 네. 뭐 100을 들으면 뭐 1, 2 정도도 제대로 아웃풋이 안 나오는 실생활에서 그럼 그런 상황이면은 이 성교육은 진짜 자연스럽게 네 멀어질 수밖에 없네요. 당연히. 좀 갑자기 씁쓸해졌어. 네. 네. 이제 이어서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은 아까 미국님 말씀하신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당연히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상하네요.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근데 봐봐요. 제가 이 답변 듣고 생각해 보니까요. 미국님이나 YQ치님 두 분 다 혼전순결 지키시고 이제 결혼하셨잖아요. 뭐 그렇죠. 네. 본의 아니게 그쵸. 그런 분이 아니게. 분한 마음을 주셔서 그러니까 뭐 혼전 성관계, 혼전 임신으로 문제 일으킨 적은 당연히 없을 거고. 그다음에 뭐 게이라고 쳐요 자기가. 그럼 뭐 네. 주변 시선 무서워서 솔직히 거기서 호모섹슈얼이라고 커밍아웃 할 리도 없잖아요. 못하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아 교회 다니는 애들은 순결한 애들인데 성교육 뭐하러 해. 알아서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까. 이렇게 저는 또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한 걸음 멀어지네요. 전 까졌거든요. 까진 말을 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음. 술이랑 비슷해요. 지난번에 주도 이야기했을 때 애들이 처음에 술 접하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교회 멀어지잖아요. 네네. 성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안 된다고 하고 순결해야 된다고 하고 뭐 내가 전날 밤에 남자친구랑 이렇게 뜨거운 밤을 보내고 했어. 근데 다음날 주일에 가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돼 하다가 이거 뜨끔해서 못 부를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예시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중립 박아주세요 진짜.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이 네. 점점 네.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쵸. 그렇지. 근데 정확한 기준도 안 정해주면서 네.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그럼 다 죄잖아요. 네. 그 아까 제가 마르타님한테 질문했던 게 네. 누가 네. 교회 애들이 깨끗하고 순결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목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근데 자기들도 다 죄짓고 나쁜 짓 하잖아요. 교회에서 안 하는 짓들. 미국님 지금 흥분했어. 근데 저는 미국님 지인들이 다 경험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아 교회 애들이 확실히 그러니까 저도 교회지만 기독교인들이 진짜 되게 순수하구나 그런 면에서는 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뭐 마르타님이 지금 제 지인 누구한테 했는지는 정확히 네. 모르지만 네. 그 어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관계에 대한 이 통계가 낸 게 있어요. 네. 설문조사를 해서. 근데 남자애들이 성관계 횟수가 조금 더 많고 네. 여자애들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요? 네. 그럼 그 남자애들은 누구랑 한 거야?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무래도 여자애들이 좀 더 했다고 조심스러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통계가. 어쨌든 그 신뢰도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네. 그러네. 뭐 네네네. 그런 것처럼
교회 사람들이라면 더 플러스로 뭐 제 와이프가 네.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논문을 썼어요. 성에 관해서. 오, 네. 오, 성교사시네. 진짜요? 그 성교사. 졸업 졸업 요건이어가지고 네, 음. 보고 싶다. 제가 알기로 맞아요. 랜덤 채팅 뭐 그런 어플 이용에 관해가지고 네, 성에 관한 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네, 설문을 돌리고 했죠. 네, 네. 근데 와이프의 지도 교수님이 냈던 논문에 네. 반박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오, 네, 네, 네. 그러니까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뭐에 대해 했는데 뭐 이런 네. 거 사용하는 게 네. 뭐 이렇게 영향을 준다 이런 식이었겠죠. 네. 네. 근데 와이프 친구들이 냈던 거는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네가 이 누구한테 설문 돌렸냐니까 보통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음. 교회 다니니까 또 교회 애들한테 해가지고 지금 네. 이런 결과 나온 거고 아, 이건 네. 잘못된 거다라고 네, 했다고 네, 네. 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저는 교회들이 더 순결하고 착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사실 이 표현들도 별로 안 좋은데 라고 말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짐이 되는 거예요. 네.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치는 거네. 필터링을 하는 거네. 어, 네. 너 술 마시니? 아니? 이러잖아요. 네. 그 친구가 그랬다면서요. 맞아요. 그런 술 거랑 냄새 나는데. 성도 똑같은 거예요. 뭐 어제 그거는 너 확인할 수가 없네. 아침에 모텔에서 나오는 거 봤는데 야, 네 머리에서 모텔 그 샴푸 냄새 나 있어. 한숨 자고 왔어. 너 입에서 그 초록 매실 냄새 나 뭐 이런 거 그런 왜 것처럼 이렇게 잘 알아? 굉장히 디테일하네. 그거 왜 이렇게 디테일하죠? 아무튼 그래서 네. 저는 이런 것들이 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네. 약간 압박을 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대로 알려주진 않으면서 네. 압박만 간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저도 미곰님 생각에 100% 음. 한 99.7% 정도 동의하고요. 확실히 뭐 미곰님도 말씀 잘 주시고 목사님도 원체 잘 정리해 주셔서 뭐 저 숟가락 하나 얻는 건데 네. 확실히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과 섹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기에는 뭐 미곰님 말씀하신 대로 술처럼 이 주제가 너무 터부시돼 있고 볼드모트처럼 네. 딱 볼드모트죠. 예. 교회는 또 아까 얘기했지만 성적인 DMZ니까 성교육 따윈 반란 까진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할 것이지 성과 섹스로부터 순수하고 청정한 애들은 상관없어! 라고 맞아. 무책임하게 생각하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기 여자애 2명. 네. 네. 저한테 순결해야 돼 이러고서는 갑자기 임신해가지고 애 낳고 사는 거. 그 어떻게 보면 좀 네. 그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네요. 안타깝죠. 왜냐면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딱 말하고 있는 교회 자매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교회에서 맞아요. 안 된다, 참아야 된다, 우리는 순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교육을 하나도 안 받다가 어쨌든 사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도 그만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 남자한테 꼬등을 당했든가 뭐 둘 중에 하나겠지만 그렇게 해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렇죠. 마르타님한테 맨날 순결하라고 했다면서요. 음.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마르타님한테 결혼할 때 말 못해요. 말 못하겠죠. 결혼식 안 했긴 했지만 아, 그쵸. 그런 것처럼 저는 그게 안타깝다고 좀 봐요. 오, 마르타님은 전 웃겼는데. 네. 그렇죠. 본인은 당했으니까. 네, 네. 아이고 저렇게 하더니 막 하지만 네. 네, 저는 뭐 사실 그런 거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세 재난이 정말 심한 게 어른들이 네. 막 네. 그렇게 안 된다 순결해야 된다 하고 막상 자기 애가 임신해서 왔어. 그리고 이제 낳아야 되는 상황이야. 네. 그럼 뭔가 다른 회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거는 뭐 왜냐면 진짜 그런 신념을 갖고 있으면 내가 딱 그렇게 됐을 때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순결을 못 지키고 그럴 수가 있어. 너 나가 우리 집에서.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사람도 어딘가엔 있겠지만. 네, 아무튼. 있겠지만. 저는 안타깝다. 안타깝다. 전 웃겼다. 웃기고 안타깝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교회 내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고 어떤 성교육을 할지 좀 계획을 해볼까요? 뭐 이건 좀 급진적이고 그냥 제 꿈이긴 한데요. 일단 선교사가 아니라 성교사를 교회에 초청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주기적으로 성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중학교 이상의 애들, 특히 수능 끝난 고3 애들에게는 목회자 몰래 암암리에 콘돔을 나눠주고 피임법이나 혼전 임신을 했을 때 취해야 할 조치사항이 적힌 소책자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네. 카톡으로 이렇게 필수적인 뭐 전화번호라든지 아니면 해야 될 조치사항들을
적은 파일을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 YQ제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획이 보통 우리가 급진적으로 간다면 좌쪽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극좌로 가서 그걸 뚫고 나가셨어요. 끝까지 갔습니다. 왼쪽 끝까지. 암암리에 나눠주면 약간 쫓겨나지 않을까요 나중에? 아니 저 YQ제님? 지금 이거 보면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이 책자든 어쨌든 그 꽃놈이든 네. 그게 이제 그 소지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네. 부모님한테 걸렸어. 어. 그럼 부모님은 교회 선생님이 나눠줬어요. 그 선생 누구야? 이거 관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녀의 그 성에 대해서 우리 시간 남으면 이따 한번 얘기해봐요. 저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전에 교육 얘기할 때 네. 말했던 것처럼 네. 일단은 교육의 1차적인 네. 의무를 가진 거는 부모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부모가 교육을 못하니까 위탁을 한 거고 네. 학교라는 기관에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는 약간 인성에 대해서 위탁하는 개념 아니에요? 아니죠. 뭐 신앙에 신앙. 대한 거를 신앙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신앙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제 주변에 지는 어떤 타입이 있었냐면은 네. 교회 가면은 그래도 착한 애들이 있으니까 착한 애들하고 놀면은 너도 같이 선해질 테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는 안 다니면서 이제 애만 보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저희 엄마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희 이모 얘기했어요 사실. 케이스들이 많네. 네, 그래서 그렇게 위탁하는 개념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 이제. 그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개신교가 지금 좀 문화가 구려지긴 했지만 네. 예전 굉장히 트렌디한 게 개신교였잖아요. 맞아요. 그 교회 가면 기타 배울 수 있다. 음. 옛날엔 기타 치는 오빠가 인기 짱이었잖아요. 대학교 맞아요. 때.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찬양도 어쨌든 할 수 있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영상 편집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고 이런 그렇죠. 것들 때문에 사실 자녀들을 교육하기에는 교육에 굉장히 적합하거든요. 그렇네. 돈도 안 네. 내니까. 네네. 그렇네. 오히려 돈도 안 되는데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하니까. 맞네. 맞아. 네. 근데 요새는 조금 달라졌죠. 교회 내에서 서로 제가 봤을 때는 개인주의가 좀 강해가지고 어느 순간 내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가서도.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 없고 나한테 필요 없으면 그냥 안 해요. 사람들이 잘.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왜요? 아니요. 그냥 이게 시대상에 따라서 교회 안에도 달라지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게 안타깝죠. 왜냐면 그 시대상을 교회에서 네. 따라가는 게 그쵸. 어쩔 수 없는 게 예전에 군사 독재 시절 같은 경우에 네. 교회도 똑같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교육한다는 거로 네. 엄청 군기 잡고 때리고 와.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와. 근데 교회 문화하고 세상 문화는 원래 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은 현실 문화를 교회 문화가 네. 이끌고 가야 되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이끌려 가고 있는 거네. 안타깝죠.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얘기를 많이 했네요. 저는요. 제가 그래도 조금 여러분보다는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경험인지 조금이요? 말 안 했어요. 조금 2배 정도로 할게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좀 체계적으로 제가 만약에 교회 내에서 한 자리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성교육을 할지 좀 체계적으로 잡아봤어요. 네. 이거 네. 베껴 쓰시면은 저한테 돈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청소년 대상으로 할 때 네. 1주차 때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신 남녀의 신체와 발육과정. 이게 제2차 학교에서는 그냥 제2차 성징 정도만 가르치잖아요. 그다음 네. 월경까지 가르치는데 저는 몽정까지 추가할 거예요. 오. 왜냐면 저는 이게 처음 이제 알게 된 게 학교에서 한 게 아니고 이제 그 남자친구 덕에 알게 됐거든요. 몽정이요? 예. 아 예. 뭐 그랬다 이래가지고 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 자국도 없는데 자다가 그랬다고? 약간 이러면서 얘 뻥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생리적인 현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 이런 걸 왜 못 배웠지 하면서 좀 부끄러웠고. 그래서 제 2차 성징은 이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말해주긴 하는데 진짜 중요한 뭐 실생활에서 얘기들이 오가는 뭐 네. 이게 여자 컴플렉스로 여기는 맞아요. 남자의 소중이 사이즈. 남자의 사이즈요? 저기요. 그 다음에 여성의 가슴 사이즈에 대한 맞아요. 왜곡을 짚어주는 거죠. 이게 왜 알려주냐면은 네. 내 몸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심어주려는 의도예요. 왜냐면 필요하죠. 제가 엉덩이가 좀 크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교복을 맞출 때 항상 허리 사이즈 이제 재고 아저씨가 줘요. 이제 치마를 네. 엉덩이에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전 그게 오. 너무 싫었어요. 그냥 서양인 체형이네. 네, 저 약간 근데 이게 너무 컴플렉스여가지고 지금도 저는 티셔츠를 좀 긴 거 입고 다니거든요. 엉덩이 이제 긴 거. 네. 근데 제가 그 신체 발육 과정이나 이럴 때 조기적인 이제 성교육을 받을 때 너의 그 신체 모습이 어떤 사이즈든 어떤 모습이든 되게 아름답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거다라고 했으면은 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1주차는 그렇게 말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2주차는 이제 성다양성, LGBT 종류하고 존중해야 하는 이유. 이거는 사춘기 때요. 정체성 진짜 혼란 엄청 많이 오거든요. 여고 다니는 여자애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고1 땐가 제가 그 방청 알바 아세요? 방청 알바? 네네 알아요. 방정환? 방청 알바. 아, 방청객 방청. 알바. 방정환. 죄송합니다. 어린이날이 생각. 진짜? 방청객 알바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그때 같이 간 친구의 동생이 왔어요. 아는 동생이. 근데 얘가 그때 H.O.T 문희준 머리를 하고 오. 오. 키도 저보다 크고 그다음에 얘가 되게 샤프한 거예요. 뭔가 느낌이 안경을 썼는데 근데 걔가 저보고 누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네, 여자, 여자인데도 오호. 여자인데 누나 막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게 왜 그러지 이랬는데 약간의 설레임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제가 이걸 엄마한테 상담을 했어요. 네. 혼자 끙끙 앓다가 내가 이상한 건가? 막 이러다가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저희 엄마는 이제 되게 당황하지 않고 네 나이 또래는 너무 휙휙 변해가지고 그게 잠깐 스쳐가는 감정일 수도 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고 해줬는데 제가 저희 엄마 같이 이제 대답을 해주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교회에서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셔라고 이제 말해주는 그런 교회에서 네. 좀 설명을 해주고 한다면은 얘네들이 이제 좀 자기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은 진짠지는 이제 조금 더 나중에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방금 마르타님이 말씀하신 음. 너의 모든 모습을 사랑하셔라는 네. 이야기를 네. 교회에서 되게 듣기 힘든 것 같아요. 아. 제가 이 네. 교회에서의 뭔가 설교나 네. 교육이나 들어보면은 네. 주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죄야. 너 네. 이러면은 하나님 싫어하셔.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죄야. 우리는 더 순결하게 살아야 되고 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좋아. 이런 얘기를 주로 하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네. 이런 것들을 교육하시는 거를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왜요? 저 지금 소름 돋았어. 레이디 가가 노래 중에 Born This Way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이미 완벽하게 만드셨어라는 가사가 있어요. 네. 예, 그게 사실 그 노래가 사실 LGBT 격려하는 노래거든요. 음. 근데 저는 그거 보고서는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이미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네. 그거를 네가 잘못했다, 뭐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치관을 심어줄 필요는 없지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LGBT 얘기를 이제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네, 저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는 것 같아요. 왜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애교를 부리시네. 성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빨리 갈게요. 네. 그다음에 3주차는 성관계. 진짜 중요한 거죠. 근데 이때 되게 중요하죠. 그쵸. 네. 월경주기 계산법 알려줄 거예요. 이거 진짜 완전 초필수. 핑크 다이어리 깔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찬양의 핑크 다이어리. 어플도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어플도 중요하지만 전 수기로도 계산하는 법을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죠. 네. 이게 준비 안 된 미성년 부부를 피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자기 그 주기가 몇 일인지 몰라가지고 혹시라도 이른 성경험을 했는데 내 주기가 뭔지 몰라가지고 지나가는 경우에는 임신을 언제 했는지도 모르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 보고, 맞아요. 예, 그리고 이 얘기 왜 했냐면은 네. 성인들 중에 그 마법할 때 있잖아요. 네. 여성들의 대자연의 날에 그때 하면은 임신 안 하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번외도 어쨌든 생식이 네. 이제 계산법 필요하다고 보고, 필요하죠. 그다음에 성관계의 중요성과 마음가짐.
그다음에 미성년의 성관계의 위험성, 그다음에 현명하게 성관계 거절하는 방법.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오빠들이 다 널 사랑해서야 이렇게 말해도 어떻게 현명하게 거절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이제 설명해주고 네. 그다음 피임 방법 소개 및 체험학습. 체험학습은 뭐죠? 체험학습이 이제 왜냐면 체험학습? 저는 미국님 왜요? 체험을 누가 해주죠? 아니 어떻게? 저는 이제 그 앞에 선생님이 바나나에 끼는 걸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러지 말고 요즘 모형 되게 많잖아요. 네. 사이즈의 왜곡은 심합니다. 맞아요. 일반 남성의 것보다 2배는 되니까 여러분 그건 그렇죠, 오해하지 그렇죠. 마시고요. 실제 사이즈로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럼 너무 재미없어요. 자기가 실제 사이즈면은 하여튼 그건 이제 학생들한테 나눠줘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시중에서 쉽게 제일 빨리 살 수 있는 게 사실 콘돔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 나눠주면서 어떻게 낄 수 있는지 이제 체험학습 시켜주고 이제 4주차 임신 확인 방법, 테스트기 네. 구매법 이것도 이제 모르는 친구도 있을까봐 미성년자 구매 가능해요 편의점에서.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미성년 임신 시 대처법 이거는 부모님한테 알려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필 설득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할 거고. 네. 왜냐면 그다음에 이제 영화 준호라고 아세요? 되게 아, 오래된 제니 영화인데. 준호. 아니, 제니 준호도 있고 그건 한국판이죠. 네네. 네. 그 사람 나오는 거죠. 최근에 그 성전하나 성전하는 사람 이름 네, 까먹었다. 엘렌 엘렌 페이지. 페이지. 맞아. 맞아. 예. 그 사람이 나온 준호란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똑같아요. 16살 때 이제 임신하고 출산한 그런 거. 네. 그러면 그 영화를 따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나 봐요. 그런 거 아닐까? 이름도 똑같네. 그러겠네. 네. 제니 준호거든요, 그거는. 내용도 비슷한가요? 거기도 학생 때 임신한 걸걸요? 아하. 맞죠? 네, 그 직접적인 장면이 나오진 않은데 같이 밤에 하고 이렇게 그냥 하고 그냥 그렇게만 표현이 되고 그 여자애가 남자를 찾아가죠. 네. 임신했어. 언제? 그러니까 가면 회상을 해요. 네. 그러면서 폭죽 터졌을 때? 우리 한 번인데 약간 네. 이렇게 원샷 하면서- 원킬. 네. 이래서 무서운 거야. 미성년자의 성관계는. 네. 그러면서 둘이서 이제 출산을 준비를 해요. 음. 임신하신 분들 네. 뭐 요가하고 호흡법 하는 거 라마즈 호흡법. 뭐 그런 네. 것들 들어가서 못 보니까 창문 네. 밖에서 이렇게 보면서 하하. 네. 그거 같이 하고 막 좀 그런- 안타깝네. 그러니까 그때 그래도 사실 책임감 있다. 네. 학생 때였거든요. 저 네. 학생 때. 네,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한 깊이를 잘 못 느꼈어요. 네. 학생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근데 얘네가 임신을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도 아예 안 하고 네. 그냥 언제 임신이 됐대. 근데 쟤네는 왜 저렇게 평화롭지?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아예 지식이 없으니까 저는. 그치. 그럴 그럴 수도 수 있겠다. 근데 저는 이거를 보여주고 토론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필요하죠. 혹시라도 네. 혹시라도 이제 미혼 임신이 아니구나. 미성년 임신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혼절 임신? 예. 네. 그때 이제 자기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한번 깨달으라는 그런 뜻에서 네, 영화도 한번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다음 성인반. 되게 성인반. 체계적이다. 네. 저 열심히 썼어요. 네. 그러니까. 성인반은 1주차. 이거는 성인반은 좀 짧아요. 우선은 속설하고 팩트 체크. 아까 우리 한 거요? 네. 네. 천여막의 유무. 그다음에 여성 가슴하고 남성 소중이 사이즈가 네. 만족감을 주느냐에 대한 그런 팩트. 반조금 안 주나요? 저는 주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줍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제 친구 동성인 여자친구는 여사친은 별로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저 뻥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뭐.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청소년은 똑같이 성관계 중요성과 마음가짐하고 이번엔 준비물. 네. 준비물. 네. 갑자기 빵빵빵 할 수 없잖아요. 네. 뭔가 분위기를 잡아주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자위기구. 술. 네. 그렇죠. 무드를 와인 잡는 막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필요하죠, 초 막 예. 이런 거. 소주 안 돼요? 소주 가능. 소주 돼요. 소주 가능. 이거 마시면 뭐지? 정우성대에서.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아 그거지. 아, 참 재밌다. 그다음에 피임 방법 소개 및 비용.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산부인과 갔다가 예. 이제 거기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이제 그 기혼이냐고 해서 기혼이다 이러니까 애 생각이 있냐 그래서 저희는 없다 이랬더니 이제 좋은 피임 방법이 있다 이러면서 무슨 바늘을 팔에 넣는 게 있더라고요. 예. 나 들은 것 같아. 그런 게 네.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게 주입하는 거예요. 오, 팔에다가 바늘을 네. 예, 그런 게 있대요. 그게 그래서 피임이 돼요? 예, 된대요. 신기하다. 근데 저는
무서워가지고 그냥 나중에 생각해볼게요 이러고 나왔는데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하고 비용 정도 알려주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제가 진짜 필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생리주기 계산법. 그 다음에 자기 상태 파악하기. 그러니까 생리불순. 왜냐면 네. 이게 생리불순인지 임신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꼭 파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주차 임신. 이거는 이제 조금 자극적인데 중절 수술 필요 시 도움 얻을 수 있는 곳과 후유증 안내. 이 후유증이라는 거는 중절 수술을 한다고 돼가지고 바로 끝이 아니고요. 한 2주에서 심하면 한 달까지 출혈이 계속 있다 그래요. 네. 이런 거 모르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죠. 모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아이들이 낳을 거라면은 아이 만나기 위한 준비 단계, 뭐 금주금연의 필요성. 근데 이거 남자가 필수인 게 여자들은 알아서 끊더라고요. 엄마가 되면은. 근데 아빠들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필요성을 좀 강조해주고 그다음 네. 여성 몸의 변화. 이건 제가 여자라서 아무래도 여성의 입장에서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럴 수 있죠. 뭐 호르몬이 변화돼가지고 남편한테 짜증낼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줘라 뭐 이런 것들 얘기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3주차 때 성다양성 LGBT 종류하고 이번엔 좀 달라요. 청소년기하고 이번에는 네. 자신의 성 정체성이 일반하고 다를 때 대처법 이거를 말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필요하죠. 예. 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돈 받고 이거 사가실 분 없나요? 뭐 이러고. 한 달에 1,000원에 대여 가능하겠습니까? 미국님은요? 저는 우선 성인들 대상의 교육은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알아서 다 알 거라고 생각하셔서? 본인들이 네.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경험이 보통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잘 안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일단 그래서 학생들 위주로 생각을 해봤는데 네. 먼저 초중고 교육부서에서 우선 내부에서 설교를 하든 공간 공부를 하든 한 달 정도 성에 관한 성경적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을 교육해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성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귀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먼저 내부적으로 교육을 하고 네. 외부 강사를 초청하던 여건이 안 되면 직접 가서 네. 그 교육을 받던 네. 저는 이런 절차를 하는 이유가 갑자기 외부 강사를 부르면 아이들이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왜 네네. 교회에서 이런 거를 해? 네네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걸 교육해야 하는 동기부여가 먼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 우리가 필요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 네. 관심을 안 가지고 안 찾아봐서 그렇지 꽤 괜찮은 강사들, 센터들이 있거든요. 다 있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두 분 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은 네.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하고 아웃소싱. 네. 외부 강사 강의가 끝나고 그 다음 주 공과 공부 시간에 후속 활동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리고 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가들이 있는 센터나 교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필요하죠. 그리고 이거를 교회의 절기를 지키듯이 매년 고정적인 시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 같아요. 확실히 제 거보다 현실적이네. 네. 제가 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 기독교 관련 성에서 책을 본 게 네.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2003년에 나온 제목이 섹시하네. 네. 제목 진짜 섹시하다. 네. 그 표지에 네. 늑대가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이게 있고 네. 네. 여자 편도 있어요. 오, 네. 모든 여자들의 들키고 싶지 않은 욕망 이게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볼 수 있었고 전 먼저 남자 편을 봤을 때 네. 네. 이게 미국 거예요. 오, 네.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이 자기가 했던 훈련 뭐 이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적어놓은 건데 네. 이걸 보면서 처음으로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남자여 시선을 훈련해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시선을 훈련하라고요? 예를 들어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인가 어떤 교회 집사님이 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 도로가에 옆에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에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데 거의 그 헐벗었어요? 헐벗은 상태에서 어. 하는데 눈이 가요, 눈이 가. 굉장히 뭔가 네. 부각되어 있는 몸매였나 봐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다가
앞에 서 있는 차를 못 보고 박은 박았어요? 거예요. 그래서 네. 와이프가 와가지고 왜 네. 사고 났냐 했는데 차마 그 여자를 보다가 네. 했다라고 말을 못하지. 못하는 거죠. 그치, 예. 그러니까 남자들 저도 약간 사실 거기서 공감이 가는 게 약간 그런 거면은 눈길이 일단 가죠. 그렇죠. 여자도 가요. 네네. 네, 근데 여자도 쳐다봐. 네. 그런 본능적인 거를 네. 훈련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든 그게 첫 그 장면. 경주마들이 끼는 이런 거 그 맞아. 안경 끼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앞만 보이는. 그게 아마- 앞만 보게.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네. 하다 보면은 음. 이런 것들이 좀 훈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런 것도 있고 네. 뭐 생각 그리고 내가 아내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고 네. 그래서 처음에 그런 걸 했고 이번에 보는 책은 사실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은 게 왜요? 콧물 날 뻔했어. 웃겨서. 왜냐면 네. 네. 이런 거예요. 막 그 임신해가지고 왔다. 그럼 어떻게 할래면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해줄게. 우리 YQ체 음란함을 없애게 해주십시오. 그냥 이러세요. 아멘. 그리고 지나가다가 네. 어떤 하나님께서 음. 본인이 말씀하셨 저 자매에게 하나님 나의 음성이 필요하다 해서 혹시 자매님 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나에게 연락을 해라. 근데 미친놈이지 않은 거 아니야? 연락이 왔는데 네, 연락 왔다고? 진짜 오. 약간 성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네. 뭔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상담해주고 네. 뭐 아무튼 그런 사례들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런 아마 제 생각에는 시중에 기독교 관련된 성책들이 네.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이 약간 좀 보수적이고 안 된다, 금해야 된다, 금해야 되는 이유를 열심히 써두셨더라고요. 참아야 하는 일. 제가 이 목사님 좋아하는데 네. 네. 사실 이 책은 썩 약간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저랑 성향이 다른 책들도 골고루 읽어야 건강해지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남자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 한번 읽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읽어봐야겠네. 여자분들은 모든 여자에 들키고 싶지 않은 욕망 있는데 이게 두 개를 세트로 팔기도 해요. 읽으셨어요, 그거는? 둘 다 읽었어요. 후자는 오호. 어때요? 후자 그 여자 그거는요? 여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나 욕망들이 궁금해. 있구나. 어떤 욕망이래요? 그러니까 네. 주로 남자는 그런 육체적이고 이런 네. 거면 여자들은 정신적인 것들이 네. 있다. 남자가 썼나요? 아니요. 이거는 네. 여자가 썼어요. 여자가 썼어요? 어. 남자 건 남자가 쓰고 네. 본인은 육체적인 게 더 끌리셔서 그런 네, 건 저는 육체적인 게 끌려요. 어허. 네. 케바케긴 하겠지만 그렇죠. 케바케죠 뭐. 정신적인 바람을 네. 좀 집중으로 해서 써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가 어쨌든 2000년대 초반에 쓴 미국의 이야기인데도 네. 네. 현재 지금의 우리도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다양하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수적인 좋을 것 것도 같아요. 읽어보고 좀 네. 개방적인 것도 읽어보고 뭐 기상청 우리가 방송에서 아우성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 우린 사실 좀 듣는 분들이 불편할 수 있는 게 너무 개방적인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신 분들 지금 무슨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는 거야 기독교방 할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런 이야기도 들어봐야 그치, 맞아. 건강하게 맞아요.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자기의 그게 이제 자기의 이제 가치관도 생기고 하는 거죠. 여기도 들어보고 저기도 해야지. 틀딱대요 하나만 들으면. 맞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추천해드린 책 네. 보면은 네. 남자 거가 두꺼워요. 책 두께가 여자 거 상당히 아니고 상대적으로 네. 얇아요. 저도 써야겠네요. 그만 5권 분량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에 다큐를 아이들의 사생활이라는 다큐를 봤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네. 딩크족인데도 그걸 봤던 이유는 그냥 재밌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게 네.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가 한 4, 5살인데 엄마가 애기하고 장난감 갖고 놀다가 갑자기 울어요. 우는 척을 해요. 이런데 나 이거 어디서 들은 것 같아. 예. 딸은 막 와가지고 같이 울어요. 근데 네. 아들은 신경 안 재밌어 하는 거예요. 막. 엄마 온다. 맞아. 그래서 남녀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게 공감 능력. 네, 예. 본능적인 게 있나 보다 진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주목했고 되게 재밌었던 거는 자녀의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이제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어가 이제 뭐 그 성관계를 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러니까 이제 뭐 부모님들이 뭐 좋은 음악이요, 뭐 아니면 뭐 와인이요, 뭐 이런 걸 막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성관계를 갖는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랬어요.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도 엄청 정색하면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다른 거는 이제 개방적으로 말을 할 수 있지만 내 새끼가 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나 봐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공감이 갔던 게 저희 엄마는 제가 처녀인 줄 알았어요. 결혼하기 전까지요? 처녀요? 네, 결혼하기 전까지. 아하. 그러니까 엄마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일부러 믿고 싶지 않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결혼하기 직전에 엄마가 물어보더라고요. 너 혹시 걔하고 잤니?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왜 물어봐 그런 거를 이제 이랬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그냥 엄마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네가 전에 뭐 태국 여행도 그렇고 일본 여행도 그렇고 친구랑 간 건 아닌 것 같아. 엄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건 친구랑 갔고 사실 남자친구랑 간대. 그건 친구랑 갔고 뭐 부산만 얘랑 갔다 왔어 이제 이랬어요. 이제 남편하고 갔다 왔어 있고 막 그럼 부산 갔을 때 너네 안 했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제가 너무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민감한 주제잖아요. 프라이버시죠, 프라이버시. 예, 그래서 엄마한테 그런 거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랬고 막 했구나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표정이 변하더니. 유도 신문이야. 네, 그래서 아니 했으면 어쩌고 안 했으면 어쩐데 이러니까 엄마가 하면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엄마가 나는 너 뭐지 혼수로 애기 가져가는 거 싫다 또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혼수로 제가 그래서 제가 엄마 안심시켜 주려고 걱정 마 기다려 준다 그랬어. 나 안 했어. 난 그런 거 싫어해 징그러워서 제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자식이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미곰님이나 이제 YQ님은 후에 이제 자녀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네. 있죠. 그쵸? 근데 이제 요즘은 초등학생도 성관계를 할 정도로 이제 되게 연령이 낮아졌으니까 네. 조기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거는 동감하시나요? 네. 예. 그러면 물론이죠. 만약 딸이에요. 네. 자녀들 딸이에요. 딸한테 성교육 몇 살부터 해주실 거고 어떻게 해주실 생각이세요? 저부터요? 네. 저는 네. 만약에 하게 되면 딸이 꼭 딸이어야 되나요, 근데? 왜냐면 아들하고 딸하고는 다르거든요, 또 느낌이. 딸이 월경을 시작하거나 네. 아니면 이 상의 속옷을 사야 되는 순간이 초등학생 그러면은 네, 그 순간이 왔을 때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성교육을 근데 성교육을 처음부터 모든 걸 네. 다 알려줄 필요는 없죠. 네네네. 처음에 우리 했던 거 배란, 수정, 착상부터 네. 알려주고 네. 좀 지나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천천히 알려줘야겠죠. 어. 한 번에 강하게 안 알려주고. 네.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희 교육관도 그렇고 그 제가 그렇게 잘하기도 했고 강요하고 압박하고 무조건 안 된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아이들이 미성숙한 상황에서는 네. 대화로 풀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나는 너랑 대화를 하고 있다. 네. 너는 힘들 때 우리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하는 게 네. 된다. 이렇게 생각을 심어주고 싶고 그리고 성 같은 경우에도 성이든 술이든 그냥 네. 툭 터놓고 예를 들어서 막 아빠 나 술 마시고 싶어요 하면은 그래 왜 마시고 싶니?부터 물어볼 것 같아요. 안 돼. 너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무슨 술을 먹어?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왜 먹고 싶니? 이래서 하는데 근데 술을 먹으면 어쨌든 이 어렸을 때는 성장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치.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약속을 하겠죠. 너가 그러면은 알겠다. 못 마시게 하진 않겠다. 그러면 오늘은 뭐 이렇게 하고 뭐 초등학교 5학년 죄송해요. 너무 비약을 하긴 했지만 왜 미국님도 초등학교 때 술 먹었으면서 네. 네. 부전여전. 네. 예시를 든 거니까 네. 그런 거랑 비슷하게 네. 성 같은 경우에도 얘가 뭔가 궁금한 게 생겼을 때 네. 네. 저든 엄마한테 물어보게 네. 통로를 계속 열어놓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야지 얘가 만약에 임신을 했을 때 남자친구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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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끊임없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교육을 하지만 걔가 그거 계속 머리 붙잡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쵸. 집에. 그렇죠. 봐봐. 근데 걔가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여러 명한테 뭐 성폭행을 당했다던가 생각하고 싶잖아. 아니면 남자친구랑 했는데 임신됐을 때 네. 근데 그 남자애는 책임질 지금 준비도 안 됐고 이런 거 네. 했을 때 상담받으러 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고 맞아. 싶어요. 네. 진짜 중요한 거. 저는 그게 제 필요하죠. 성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 같아요. 다 준비가 되게 되어 계시네요.
근데 결혼하신 분들이 너가 안 나와봐서 몰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가 딸 안 나와봐서. 우리 엄마가 그런 말 할 것 같아, 왠지. 그런 말 할 수는 있는데 들으면 마이크 귀 막고 싶어져. 그쵸, 맞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녀 비슷한데, 근데 저는 그냥 어느 정도 미국처럼 한 초등학교 9학년쯤 되겠죠. 가슴이 나오고 뭐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쯤 뭐 털도 나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때 네, 수염이라고 해주세요. 수염도 나고 네. 여러 군데서 털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성에 대해서 알아갈 때쯤 그냥 저는 딱 다 알려줄 것 같아요. 컴팩트하게 다 그냥 임신 수정 착상부터 해서 뭐 섹스하면은 임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임을 잘 해야 된다. 그럼 뭐 자위기구도 같이 사러 가고, 예, 생일 선물로 같이 사러 가든지. 따님들도 그게 가능해요? 아니 내 같이 사러 가면 뭐, 그러니까 그거를 왜 알려주냐면 네, 차라리 사람하고 하는 것보다 네. 기구를 이용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아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성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원초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저도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은 동생하고 역할놀이 이런 거 했던 것 같아. 맞아요. 저 여동생이에요. 남동생 말고요, 네네. 여러분. 네.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네. 두 분은 개방적이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 비해서는 개방적이죠. 저는 제가 안 나와봤지만 좀 만약에 제가 딸이 생긴다고 치면요, 가상이에요. 전 싫어요. 네, 무조건 안 된다고. 공포 정치할 거예요, 진짜 저는. 공포 정치하면 네. 안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겠죠. 근데 그거 이게 의외로 뭐냐면 네. 웃긴 게 그 미국 래퍼 중에 T.I.라고 있어요. 네네네. 걔가 딸이 있는데 네. 딸 그 질에다가 네. 무슨 그 섹스를 못하게 하는 그 기구를 심어놨대요. 나 그거 아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이게 성폭행 방지하는 무슨 건데. 저 옛날 아프리카 부족민도 아니고, 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잘 놀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자기 자식에 대한, 자식도 이렇게 될까봐 네. 왜? 나 낮췄는데도 상관없는데. 보수적으로 네. 그 자식한테는 대처를 하는 게 아닌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네. 저도 교육은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술이든 성이든 네. 그 어떤 것든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한다는 가정하에. 예. 근데 그 어쨌든 얘네들한테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한 거예요. 보수적으로 하면 네. 압박만 되면 갈 곳이 없어요. 애들이 그렇죠.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게 부모님이어야 되는데 맞아. 자기 남자친구나 뭐 다른 그 만약에 돈이 없어가지고 막 쫓겨나고 했을 때 뭐 어플이나 이런 거로 다른 모르는 어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모님을 찾아오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네. 맞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엄마가 하도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 아닌 기대가 있다 보니까 저도 그 면에 대해서는 엄마한테 되게 보수적인 거 마냥 행동을 했거든요. 그렇죠. 맞네. 그래서 기독교에서 좀 네. 보수적으로 네. 이 성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뽀뽀도 안 된다. 음. 손 잡는 것도 안 된다. 네, 맞아요. 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실화냐? 보수 기독교인데 뭐 사실 그런 것들이 네. 목사님들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을 할까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네? 분들이 네, 목사님 자녀한테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약간 목사님 자녀들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아예 맞아요. 꽉 잡고 보수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그냥 방치. 아예 개날라리. 예, 진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예, 그렇게.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 이 후자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있는 모습과 가정에서의 집에서 모습이 하고. 너무 다르면 맞아. 튀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일관된 모습이 네. 가장 교육의 핵심이거든요. 일관된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기를 키울 때도 네. 얘가 울었어. 그러면 어떨 때는 와서 왜 그래 하고 어떨 때는 아이씨 왜 울어 짜증나게 이렇게 하고 일관되지가 않잖아요. 또. 그러네. 네. 그러면 애가 혼란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완전 아기 때뿐만 아니라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엄마 나 500원만 주세요 이랬는데 그래? 하고 어느 날은 기분 나쁘다고 나는 맨날 돈 가져가려고 하면은 애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아빠. 혼란스러우셨겠네요. 전 그래서 아빠 보면서 사회생활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죠. 교육에 있어서 특히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